예, 안녕하세요. 레드스타킹의 레니 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드 대표님 모시고 우리 레드스타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레드스타킹 이름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것 같지가 않은데요. 레드스타킹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전에 영국에 블루스타킹이라는 책 읽는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말이 있었대요. 좀 전통이나 유행에 맞지 않게 청색 모직 양말을 신고 책을 읽는 약간 책벌레? 이런 여성들을 비하한 말인데요. 69년도에 미국에서 레드스타킹이라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좀 진보적인 선언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따와서 저희도 강릉에 좀 이제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레드스타킹이라는 어떤 진보적인 여성단체를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로 레드스타킹이라고 단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강렬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모이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19년도에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주관한 성별 영향평가 모니터링 사업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홍보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홍보물을 보면 남성은 짧은 머리에 바지, 여성은 긴 머리나 파마 머리에 치마 이런 식의 고정관념, 성별 고정관념을 좀 강화하는 그런 홍보물들이 많아서 그걸 좀 모니터링 하자.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성평등한 강릉을 만들어 보고자,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란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이어가게 되었고요. 현재는 13분 정도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서 모임으로 출발을 했는데 페미니즘 공유서가를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공간이고 왜 이곳에 마련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페미니즘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신가요? 그럼요. 예,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좀 편하게 필요할 때 또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강릉 문화도시 사업 중에서 적당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랑 같이 연결해서 각자 갖고 있는 페미니즘 도서를 좀 모아서 보자. 그리고 서로 대여도 해주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 연구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서가를 조성하게 됐고 옛날 책들도 좀 꽤 있고요. 또 요즘에 또 새롭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다양한 행사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문화도시에서 강릉 오방사업이라는 공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밥도 해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는 좀 다양하게 그런 활동을 했고 실제 강릉에서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다른 또 여타의 단체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사례 발표 공유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도 같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약간 놀랐는데 약간 뭔가를 제작한다 하면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멤버들께서 단편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셨다네요. 어떤 영화입니까?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책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하실 텐데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했어요. 우리 엄마와 나의 이야기, 내 아이와 나의 이야기, 본인이 했던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살린 이야기, 제사문화라든지 다양하게 내 이야기를 좀 찍으려고 했고 완성은 4편이 돼서 상영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어디에 좀 틀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보면 보내주십시오. 좋겠어요. 같이 보고 또 얘기하면은 더 좋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몰라서 등등의 이유로 좀 자유롭게 나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도 페미니즘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생각이라는 편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성이지만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생각 이렇게 되게 또는 피해의식이 너무 큰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무지했던 시절을 반성하면
지금 편견을 가진 분들이 이해도 가요. 페미니즘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차이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게 된 굉장히 그 고마운 철학적인 토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남성 여성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실은 가부장제가 준 문제점이었다. 아, 너무 이제 명쾌하고 선명하고 제가 가졌던 화와 울분과 이 불합리함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많은 부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속상했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남성 지인들이나 여성 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같이 하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뭘 나는 페미니즘은 뭐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잘 모르면서 네, 본인들도 옆에 이제 술 먹다 보면 싸우거든요. 근데 이들도 페미니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한때는 제가 막 화만 내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니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러면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가 그 친구들 때문에 저도 이제 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이쯤에서 우리 또 앞으로 또 뭘 하고 싶다라던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다양하게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좋겠지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우리 강릉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여성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이런 계기를 하게 됐고요. 저도 그렇게 거창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대단히 멀리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재미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지금 재미있는 거에서 이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술 먹고 토로한다고 많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욕하고 세상 욕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완탄하다가 넘어가는데 제 모습이네요. 네네.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뭔가 변화를 갖고 싶기 때문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나도 저런 생각 해봤는데 라고 공감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열심히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더 담고 싶다. 현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함께 보면 좋은 책들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예. 여기서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그 최근에 읽었던 장편 소설이고요. 채국녀 강주룡이라는 한겨레 그 출판사에서 나온 강주룡 그분. 네, 박서연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책 자체가 글맛이라 그러잖아요. 말맛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잘 느껴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공농성을 벌였던 여성 노동자. 그 인상적인 한 장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을밀대에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 노동자 강주룡의 일생을 그린 정기 소설인데요. 너무 교훈적인 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책을 집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다. 이렇게 아마 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 작가를 발견한 기쁨. 박서연 작가는 2015년에 단편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받으면서 등단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성 그 노동자인 강주룡의 삶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재밌는 소설, 잘 읽히는 재밌는 소설을 보고 싶다 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소설입니다. 잘 읽히는 소설. 네네, 너무 좋죠. 이거 그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책의 한 부분을 좀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룡이 뭐 처음부터 대단한 운동가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좀 열심히 사는 여성이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사별을 하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다시 이제 혼자 몸이 됐을 때 모르는 글씨지만 강주룡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마이 보시오. 왼손으로 오른소매를 쥐고 달달 떨며 주룡은 첫 문장을 쓴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든다. 편지를 쓴들 어머니가 글을 읽을 줄은 아는지, 어머니가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니. 주룡은 손을 거두고 잠시 망설이다 다시 벼루에 붓끝을 적신다. 어머니가 몰라도 아버지가 읽어주겠지.
어머니 보라 썼으되 결국은 아버지에게 한 말일 것을 알아보겠지. 나 죽었다 여기고 잊어주시오. 가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했던 정서였다면, 답답해. 막 이러면서 봤을 텐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되게 현대적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 주인공을 해석을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시원했고요. 또, 뒤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다시 시집갈 마음도 없고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집이니 땅이니 하는 것도 관심 없다. 그저 제 한 몸 재미나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극장 구경도 하고 저 커피에도 맛을 들이고 양장도 맞춰보고 빼딱구두에 실크 스타킹이니 하는 것도 신어보고 고무 냄새 나는 보리밥 먹어가며 내가 번 돈 날 위해 쓰지 않으면 어디에 쓴다. 저희 마음 아닙니까? 나 한 몸 잘 살면 되지. 예전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입시켜서 온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좋았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요사이 주룡은 간도 시절 꿈을 자주 꾼다. 주룡 역시 주인공인 활동사진을 보는 것 같다. 서른을 바라보는 지금의 자신이 관객이 되어 어린 자기가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똑똑히 아는 채로. 주룡은 말을 건다. 얘 강녀야, 넌 곧 시집을 간다. 몹시도 고운이하고 부부가 된다. 강녀야, 너는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그런 것 상상이나 해봤니? 서방은 널 집에 돌려보낸다고 보내고 곧 죽는다. 넌 살인법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간다. 하나만 일어나도 기가 막힐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 이 같은 말들을 꿈속의 강녀는 듣지 못한다. 극장에서 관객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활동사진의 등장인물에게 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조하는 시선과 삶을 보는 태도가 참 감동적이고 재미있었던, 정말 여러분 한 시간 내시면 주말 동안에 후루룩 읽으실 수 있는 멋진 소설이니까 말맛? 충분히 느껴지는 네, 어떤 네. 예시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들어도 딱 너무너무 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레드스타킹의 다른 멤버들 그리고 어떤 다른 재밌는 얘기, 새로운 얘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저희는 그때까지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레드스타킹의 레니 CD였습니다. 안녕. 이거 맞춰야 되겠다.